매년 여름철이 되면 녹조와 악취로 몸살을 앓아온 풍암호.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자에게 700억 원을 투자해 풍암호수 수질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광주시는 담수량을 45만 톤에서 16만 톤으로 줄이고 수심을 현재의 평균 4m 깊이에서 1.5m 수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호수 바닥에는 친환경 방수 처리를 하고 퇴비를 쓰는 장미원을 이전해 오염물질이 호수에 들어가는 주요 경로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생태 저수지인 풍암호수를 인공호수로 바꿔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풍암호수 주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담수량을 줄이고 장미공원을 이전하는 걸로 수질 개선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환경 훼손만 한다는 겁니다. 호수의 오염이나 악취 문제는 물 자체의 문제이지 호수의 문제가 아니어서 호수 원형을 보존하는 수질 정화 방안을 사업 주체인 광주시가 마련해 줄 것을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광주시는 현재 계획안으로 3등급 수준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유지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연간 한 2억 정도 들고요. 기계적 처리 방법은 한 1년에 30억 정도, 과학적 처리 방법은 한 10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질 개선을 위한 인공호수냐, 현재의 생태저수지 유지냐, 광주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네,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이번에는 지역 이슈 찬반 토론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 영상에서 보신 대로 광주시가 풍암호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이 풍암호 수심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시민사회단체는 원형 보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풍암호 개선 사업 찬성 입장에 전남대학교 공업연구기술연구원 연구소 고준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 개선 사업 반대 입장에 우리 조상열 미래유산시민연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미래유산시민연대 지난해 만들어진 시민단체인데 어떤 단체인가요? 네, 미래유산시민연대는 그 작년에 출범을 한 사단법인인데 문화재청으로부터 법인 허가를 취득했거든요. 네. 저희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대동문화재단을 비롯해서 YMCA, YWCA 또는 환경 단체들 또 시민 문화재 지킴이 단체들 등등 30여 개 시민 단체가 글자 그대로 지금은 문화재가 아니지만 미래의 문화유산, 네. 미래의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우리 시민들이 지켜나가자. 이래서 발족한 것이 미래유산 시민연대입니다. 예, 그 미래유산 시민연대의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시고 상임 대표를 맡고 네. 계시고 우리 고준일 박사님은 그 풍암호 수질 개선 TF팀에 참여를 하셨죠? 예. 예, TF팀의 서구청에서 좀 주최를 했었던가요? 네네. 예, 어떤 좀 결론으로 최근에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골자가 좀 만들어졌나요? 예. 저희 TF에서 지금 오해를 하시는 것이 민간공원 개발 사업자가 수질 개선안을 먼저 제기한 걸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예. 저희 TF에서 여러 자료들을 검토를 해보고 12가지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민간공원 사업자가 그 수질 개선안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질 개선, 그러니까 수심을 낮추는 안이 이게 여러 논란이 있는데 사실은 민간 개발업자, 이게 뭐냐면 중앙공원이 있거든요. 중앙공원 일지구에 풍암호수가 딱 있는데 지금 중앙공원 일지구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공원 시설은 아파트로 짓고 이 공원 시설도 같이 하게 되는데 이 기회에 한번 해보자. 풍암호수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입장이신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수질 개선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수질 개선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찬성하지요. 예. 예, 그렇지만은 수질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그 원형을 파괴해버린 것은 쉽게 말하면은 빈대 잡자고 초가상가 불태우는 격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질 개선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원형을 보존한 상태에서 수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제 그런 것이죠. 그 원형 보존이라는 것이 네. 풍암호 플러스 장미원 네. 또 그 주변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좀 더 이게 좀 과학적으로 많이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은 수심을 반드시 매립해서 그래야만 수질이 좋아진다. 뭐 이런 이게 보장은 없거든요. 지금 예. 현재. 예, 그래서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예. 생각을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호수라는 것 자체가 이제 물을 담고 있잖아요. 예. 근데 물은 사실은 사람이나 또는 도시나 숲이나 나무나 다 생명의 근원이 물입니다. 근데 그 물을 갖다가 함부로 뭐 이렇게 메운다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것이죠. 이렇게 원형을 좀 보존하면서 수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이 3년 동안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을 해봤었는데 네. 이 풍암호 수질이 가장 안 좋아진 이유는 비가 올 때 일목교하고 이목교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오염물질이 들어오고 예. 그 농도가 심할 때는 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 거의 하수 처리장 수준의 그 어. 농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모델링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예. 현재 국내에 나와 있는 적용 가능한 기술을 적용을 했을 때 예. 외부의 오염물질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절대 수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 녹조가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장미원이 있고 아마 장미원에서는 좀 비료도 쓰고 그러겠죠. 아무래도 장미를 키워야 되니까. 그리고 주변에 이 상태로 놔뒀을 때는 원형을 보존했을 때는 도저히 이 오염원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네. 도저히 안 되니까 한번 이걸 좀 개선해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네, 그 개선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죠. 모든 아니, 시민들이. 주변 환경 개선. 환경 개선도 네. 이제 동의를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장미원 쪽에서의 그 오염 오폐수들이 이제 이 풍암원 쪽으로 유입이 된다. 네. 그러면은 그래서 장미원을 옮기는 게 아니라 네. 거기 들어오는 그쪽에 들어오는 이제 그것을 수로를 좀 다른 쪽으로 돌리면 아. 되죠. 그걸 놔두고 예. 얼마든지 지하에다가 이렇게 통을 묻어서 이렇게 물을 빼서 돌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그 오염원들을 좀 이제 빗물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해서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차단시키는 방법을 더 고민할 수 있지도 않냐 이런 말씀이신데. 장미원이 물론 오염원을 일으키는 원인이긴 하지만은 네. 장미원이 기여하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 그래요? 정말 큰 오염원은 우리가 이제 비점 오염원이라고 말하는데 네. 비가 올 때 도로라든가 네. 또 아파트 단지 이런 데서 흘러나오는 또 그 풍암호 주변에 많은 그 경작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나오는 이런 오염물질을 비점 오염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양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올 때는 첨두 유량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풍암호수 물의 절반 정도인 30만 톤까지도 들어와요. 최대로는. 네. 그리고 오염물질의 농도가 녹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인 그 TP 농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하수 처리장에 육박한 수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서는 개선이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막을 수는 없냐 이거죠. 그러니까 B점 오염원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네. 어떤 우수관을 따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냐 이거. 아,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온 그 대안이 뭐냐면은 이 비가 올 때 나오는 이 우수관을 풍암호수 지하로 이렇게 해서 예. 바닥으로 해서 빼내는 겁니다. 예. 일목교하고 이목교 쪽에서. 그것을 저희는 이제 우수 배제 박스라고 부르는데 예. 우수 배제 박스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 우수 배제 박스를 아주 뭐 임으로 조그맣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예. 적어도 50년 빈도, 100년 빈도의 강우량을 계산해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그 높이가 3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높이까지 이 흙을 채우는 겁니다. 예. 우수 배제 박스를 먼저 묻고 흙을 채우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매립이란 말로 좀 호도되고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립은 아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예. 생각지 않고요. 네. 그 사실은 이제 이 풍암호 주변에 그런 그 오염수를 빼들 수 있는 무슨 뭐 홈통을 묻는다든지 예.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좋게 생각하는데 예. 사실은 바닥을 갖다가 이 4m 이상 되는 것을 한 3분의 2 정도 매립해서 1.1m 이상 남긴다라는 그런 보관이잖아요. 예. 매립한 것은 분명하죠. 예. 완전 매립이 아니라 일부 매립한다는 것은 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계 어느 도시나 또 우리나라 어느 호수를 보더라도 그 호수를 매립해서 그 이렇게 수질을 개선한다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 원형 보존할 수 있고 장미원도 그대로 둘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할 수는 있는데 이 B점 오염원을 빼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 매립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매립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매립 없이 그냥 좀 다른 데로는 안 됩니까? 매립을 하지 않고 네. 예전에 다른 전문가들 자문을 구할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재로 쪽에다 지하 네. 암컷 박스를 묻어서 네. 배제를 하면 어떻겠냐.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물론 일목교 쪽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이목교 같은 경우는 지하철 공사 구간을 지나야 되기 아.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농업용수 기능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거의 못 쓰고 있죠. 네. 어.
농업용수 처음에 풍암저수지가 만들어질 때는 약 88헥타르 정도를 수해 면적으로 잡고 계산을 해서 농업용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풍암저수지 물로 농사를 짓는 부분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네. 그 절반은 남아 있는 거네요. 네. 그럼 절반 남아 있으면은 이 농업용수 기능도 계속 해야 된다. 이 찬성 입장은 그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제 이 풍암호수가 이제 56년도에 축조된 이후로 1999년에 그러니까 풍암호수공원으로 재탄생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 당시에만 해도 아마 예산이 한 100억 그 정도 들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형 공사를 했고, 그래서 지금은 농업용수라기보다는 시민들의 사랑받는 그 친수 공간으로 이제 이 호수 공원이 예. 이제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농업용수로서의 어떤 기능은 다 했다고 저는 봅니다. 두 분 그래서 다 지금은 마찬가지시네요. 농업용수로서의 생각할 게 아니라 광주시의 어떤 시민공간으로서. 시민공원으로서 이제 랜드마크식 형식이거든요. 그런 쪽으로서의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죠. 예. 아니요. 현재 지금 농업용수 기능을 다 한 건 아닙니다. 예. 현재 지금 풍암호 물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예. 무려 38헥타르 정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수질 개선안을 내오면서 예. 농업용 저수지 기능을 폐지하고 예. 그 대체 시설을 만들 겁니다. 예. 대체 시설은 영산강물을 끌어들여서 저희 서창 들녘과 그리고 마륵지구에 용수를 공급하는 그 시설이 이미 설계가 지금 완료됐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농업용수 기능은 크게 논란이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농업용수를 이거를 못 쓰니까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새로운 대체 시설도 이제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농업용수 기능은 아니고 결국은 핵심은 수심이 현재 약 평균 4m, 깊게는 6m까지 되는 이 풍암호수 이거를 1.5m로 줄이는 이 안이란 말입니다. 네. 지금 다른 친수 공원들은 어떤가요? 다른 지역에 뭐 여러 지역들의 호수공원, 뭐 일산 호수공원도 생각나고요, 세종도 있을 테고, 저기 뭐 파주 운정공원도 있을 테고 어떻습니까? 그쪽은? 저희 그 TF에서 석천호수를 비롯해서 파주, 운정, 뭐 일산, 고양 그쪽에 또 세종 호수를 다 다녀왔습니다. 예. 다녀왔는데 대부분 석천호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평균 수심은 1.5m입니다. 예. 1.5m로 1.5m가 낮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낮은 깊이가 아닙니다. 1.5m면은 웬만한 성인의 키 수준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면은 상당히 호수공원으로서 도심 호수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깊이입니다. 6m, 4m, 평균 4m를 유지를 하다 보면 사실은 올해였나요? 한번 사고도 있었어요. 이게 빠지면은 네.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1.5m면 어떻게 좀 안전도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뭐 4m라고 해서 빠지고 1.5m라고 해서 안 빠지고 그런 건 없겠죠. 네. 실제로 지금은 그 안전 관리들이 잘 돼 있어서 네. 데크 시설이라든지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도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요. 우리 다른 타도시를 본다면 뭐 세종시에 있는 호수라든지 아니면 동탄에 있는 호수라든지 또는 파주에 있는 운정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실제로 수심은 좀 낮죠. 예. 그렇지만은 거기에도 관리비는 굉장히 많이 투여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나 서구청은 여기에 대한 유지 관리비를 굉장히 인색하게 지금 책정하고 있는 예. 것이죠. 그것이 원인인 거죠. 그래서 관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매립을 하는 쪽으로 가자. 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수심을 낮췄을 경우에 이 관리 비용이 좀 줄어듭니까?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심이 6m 상태에서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 수질 정화를 하려면은 적어도 기계식 처리 장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기계식 처리 장치라고 말하는 거는 쉽게 이해하시면은 하수 처리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하수 처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거의 유사한 기계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계들이 들어가면은 설치비가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현재 지금 풍암호의 저수량을 계산했을 때 10,000톤에서 15,000톤 정도의 이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담양군의 하수처리장이 12,000톤이고 장성군의 하수처리장이 11,000톤이거든요. 그 정도 규모의 하수처리장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간에는 분명히 소음이 들릴 것이고 그리고 여름철에는 악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풍암호 수질 개선을 하자고 해서 거기에다가 담양군이나 장성군 크기의 하수처리장 크기의 그 기계 시설이 들어간다라면은 어느 시민들이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하수처리장 형태의 설비가 들어가야 하고 그럼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들 테고 그러니까 뭐 이제 풍암 호수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 이제 말씀은 이거 좀 수심을 낮춰서 비용도 낮출 수 있고 그러면은 호수 기능도 뭐 이걸 개선 사업을 하자는 거지 네. 호수를 없애자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풍암 고수 문제가 어디서부터 접근을 했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네. 실제로 이제 중앙공원의 이제 아파트 공사, 그러니까 개발 논리가 이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게 의해서 거기에 있는 흙을 가져다가 풍암호를 메꾸면 굉장히 쉬운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딱 보이는 것 같죠. 이게. 근데 이제 이 풍암호를 갖다가 관리비라든지 유지 관리비라든지 공사가 용이하다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아까 말했던 세종이나 뭐 동탄이나 또는 파주나 이런 데가 예산들이 대부분이 8억, 9억, 10억 뭐 이렇게 들거든요. 근데 지금 광주시는 이 풍암호 관리에서 8억 이상은 투입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줄이는 방법이 뭔가 이것이 이제 호수를 좀 메워서 관리비를 좀 적게 쓴다 이런 방안이 들었거든요. 근데 도시에 있는 대표적인 호수를 어떤 그 예산 문제로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예산이 10억이 아니라 20억이 들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그 세금을 낸 만큼의 시민들이 그거를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돌려줘야 맞는 것이죠. 조 대표님이 지금 두 가지를 지적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거 풍암호 개선 사업 이거 사실 사업자 이익을 챙겨주려는 거 아니야? 첫 번째고. 두 번째, 비용을 낮춘다고 하는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뭐 호수를 원형을 막 파괴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돈을 써. 시민들의 공간이니까 이런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이제 그걸 언론 뉴스에서 접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정말 그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풍암호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허술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뭐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돈 이렇게 쓰고 뭐 나무다리에서 인마이 포켓하는 이런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감사를 통해서 이 정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풍암호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토속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매입을 해서 이익이 생긴다라면은 이거는 다시 중앙공원을 개발하는데 재투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시설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꼼수를 부려서 뭐 이렇게 이익을 보기 위해 산다라는 거는 전혀 말이 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이 단순하게 그 수심을 낮추는 데 드는 비용은 1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실제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관리비 문제로 다시 이야기 들어가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수 처리장과 같은 유사한 이런 기계 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그 시설을 제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처음에는 관리비를 연간 10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간 10억. 네. 근데 저희 TF에서 면밀히 검토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 시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시설이 멤브레인이라는 건데 쉽게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 가정집에서 쓰시는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산업용 필터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UF 필터, 그 필터가 5년에 한 번꼴로는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가정집에서도 필터 교체하시잖아요. 근데 5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데 교체 비용이 100억 정도가 추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연 평균 30억 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화학약품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아무리 농업용 저수지 기능이 설계된다 하더라도 가물 때는 스토창 들녘에서 그물을 또 양수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떠한 화학약품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엄청난 이 기계 시설이 들어간 것들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가장 자연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선안을 내왔습니다. 대표님 말씀은 그러니까 대표님 여기 이제 박사님 말씀은 연평균 30억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그 민간공원 사업자 이득이 아니라 이 오히려 이 수질 개선하는 이 사업자의 이득을 챙겨주는 거고, 어차피 민간 개발 사업자가 돈 쓴다고 하니까 그 돈으로 이렇게 수심도 개선하고, 지금 수심을 낮추는 거는 10억. 그렇다면 나머지 700억 가량을 쓴다는 것은 주변 환경을 좋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민간 사업자의 돈을 가지고 좀 공원 좀 이번에 좋게 바꾸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그 돈을 엄청난 그 돈을 그거를 바닥을 메꾸는 데 쓸 게 아니라 그 상태를 놔두고 이것을 갖다가 개선하는 방안을 저는 연구했으면 쓰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상당히 이제 졸속으로 막 처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이 문제가 2년 전에도 굉장히 이슈화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저희들이 이제 많은 이제 시민 운동을 해가면서 수안원 매일 반대하는 그런 칼럼도 쓰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었습니다. 근데 다시 최근에 이제 불거지게 된 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시민들은 실제 많은 시민들이 이 풍암호에 대해서 모릅니다. 모르고 있고 풍암동에 있는 또는 서구 일부 주민들만이 좀 알고 거기서 조금 나름대로
그 반대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서구나 강주 풍암동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체가 강주의 대표적인 호수이고 넓이가 74,000평이에요. 강주 호수 중에 지금 가장 큰 호수가 이 풍암호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예전에는 뭐 다른 호수들을 메워 가지고 건물도 짓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거든요. 없는 호수도 파야 할 상황인데 있는 호수를 이렇게 원형을 파괴해가면서까지 수질 개선해야 되는가? 저는 거기에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두 분 다 결국은 풍암 호수가 얼만큼 더 시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고 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이 풍암호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 풍암호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무엇을 우려하고 염려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 원형 보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풍암호 원형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가 원형은 아니지 않습니까? 풍암호는 195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자연스러운 호환을 가진 자연호수였단 말입니다. 근데 2008년도, 9년도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산책로를 정비하고 바닥을 준설하면서 지금 같은 이런 수지 공벽을 만들어서 시민들이나 동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이렇게 철책을 쳐놓고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호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돈을 들여서 풍암호를 다시 시민들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호환을 자연스러운 호환으로 만들고 그리고 수질을 개선해서 시민들이 돌아다니면서 발도 담글 수 있고 해변가 호안에 누워서 일광욕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호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꾸 졸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3년 동안 철저하게 조사하고 여러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장래를 생각하는 이런 대안을 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좀 부족한 점은 있겠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갈 테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은 광주의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대표 호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저는 이 풍암호 지난번에 반대 성명을 하고 또 SNS를 통해서 이제 반대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 주장하는 것이 경양호 꼴난다라는 그런 얘기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경양호라는 것이 우리 계림동 옛날 광주시청 청사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경양호가 조선 초기 세종 때에 조성된 56,700대는 굉장히 큰 호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제강점기 때 주택개발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3분의 2가 매립이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일제강점기도 시민단체들이 경양호 매립 반대 투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지켜내서 3분의 1이 남았었어요. 그 3분의 1 남은 것을 해방 후에 1967, 8년 65년도, 67, 8년도까지 광주시에서 메워가지고 광주 직할시청을 졌던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면은 처음에 3분의 2가 없어졌다가 나중에 오염이 되고 수질이 안 좋다라는 이유로 다시 그것을 매립해서 건물을 지어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풍암호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지금 바닥을 3분의 2 정도 메웠다가 나중에 또 수질이 안 좋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때 가서 다시 경양호 꼴처럼 또 메워버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오치 한전방죽이라든지 염주동의 강주은행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호수였습니다. 전부 그런 걸 메워서 개발이라는 논리로 해서 다 지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광주의 이 친수 공간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시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좀 계획적으로 좀 했으면 쓰겠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